김재석 회장의 70번째 생일은 그야말로 세기의 잔치였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맨손으로 세림건설을 일으켜 세운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의 눈빛은 7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롭게 빛났다. 파티장에는 그의 유일한 아들 박준영과 며느리 한서희가 서 있었다. 준영은 유명 성형외과 의사였고 서희는 팔로워 수백만 명의 패션 인플루언서였다. 그들은 겉으로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김 회장은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발표에 장내는 술렁거렸다. 사람들의 감탄 어린 시선 속에서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제가 평생 모은 미술품 컬렉션은 비밀 금고에 보관해 마지막에 공개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준영과 서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들은 겉으로는 박수를 쳤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아버지의 비밀 금고를 향해 번뜩이고 있었다. 김 회장은 그들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화려한 생일 파티는 끝났지만 김재석의 새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준영과 서희의 펜트하우스는 겉으로만 화려했다. 서희의 무분별한 명품 소비와 준영의 위험한 주식 투자가 겹치며 그들은 이미 파산 직전이었다.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그들은 아버지의 비밀, 금고 속 미술품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겼다. 여보, 아버지께서 금고에 대해 말씀하셨어. 그게 우리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야. 준영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서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져와야죠. 어차피 그 재산은 우리 것이 될 거였으니까. 그들의 대화에는 죄책감 하나 없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고결한 유산에 대한 가치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돈만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비밀 금고를 찾기 위해 김 회장의 집을 오가며 금고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가족의 가면을 쓴 채 모든 것을 탐색했다. 그들의 탐욕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김재석 회장은 아들 부부의 수상한 움직임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탄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다.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미끄러지듯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했지만 재석 회장은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다. 정전으로 암흑이 된 공간에서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공구 하나를 발견했다. 렌치에는 J, P, K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재석 회장은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J, P, K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박준영의 이름이었다. 그는 이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준영은 서희와 통화하며 젠장, 이 정도로는 안 되나 보네.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 라고 말했다. 재석 회장은 그들의 악의적인 대화를 상상하며 절망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손에 놀아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힘으로 그들의 추악한 욕망을 막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고 이후 재석 회장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를 찾아왔다. 자신을 신문사 기자 이지은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그가 과거에 지은 건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취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장님의 명성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지은은 단도직 입적으로 말했고 재석 회장은 묘한 신뢰를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흔들림 없는 강직함이 담겨 있었다. 사실 그녀의 아버지는 15년 전 그 붕괴 사고의 희생자 중 한 명이었다. 재석 회장은 자신의 과거와 얽힌 그녀의 운명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손에 땀을 쥐게 했던 특수 렌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은 나의 아들 박준영의 공구일세. 나는 내 아들이 나를 해치려 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네. 그는 지은의 날카로운 눈빛이라면 자신의 아들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만남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졌지만 결국 정의를 향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이지은 기자와의 만남 이후 준영과 서희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준영은 매일 아버지를 찾아와 가짜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 그 미술품을 팔아 재석 의료재단을 설립하는 게 진정한 명예 아닐까요? 라고 회유했다. 서희는 SNS에 시아버님의 고집에 답답한 며느리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려 여론을 조작했다. 재석 회장은 그들의 위선에 분노했지만 사회적 압박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준영은 이제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아버님, 저희는 아버님 금고에 있는 미술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명예와 우리의 생존 중 선택하세요. 재석 회장은 자신의 과거를 이용한 그들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지은 기자에게 알렸다. 이지은은 재석 회장의 말을 듣고 준영과 서희의 배후를 파고들었고 그들의 추악한 욕망을 입증할 증거들을 포착했다. 재석 회장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들의 탐욕을 막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했다. 이지은은 재석 회장이 건넨 렌치와 똑같은 공구가 자신의 아버지 유품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곧바로 재석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님, 이 렌치는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15년 전 회장님께서 지으신 건물 붕괴 사고의 희생자입니다. 재석 회장은 그녀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그 사고는 내게도 씻을 수 없는 죄였네. 건물의 안정성을 위해 비용을 아끼려다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 그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은폐했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이어서 금고에 얽힌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 금고에 있는 미술품들은 사실 그 사고의 진실을 덮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건넨 뇌물로 받은 것들이네. 그것들은 돈이 아니라 내 죄의 기록일세. 재석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과거를 이용해 자신을 협박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지은과 함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아버님, 저희는 아버님 금고에 있는 미술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명예와 우리의 생존 중 선택하세요. 재석 회장은 자신의 과거를 이용한 그들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지은과 함께 최후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의식을 잃은 척 연기하여 준영과 서희를 안심시키고 그들이 비밀 금고로 향하도록 유도할 참이었다. 자네, 내가 의식을 잃은 척 연기하면 그들은 반드시 금고로 달려올 것이네. 그때를 놓치지 마. 자네는 내가 설치한 비상벨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네. 재석 회장의 계획은 위험했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걸었다. 예상대로 준영과 서희는 안심하고 비밀 금고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재석 회장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그들의 파멸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이라는 것을. 박준영과 한서희는 마침내 김재석 회장의 비밀 금고 앞에 섰다. 그들은 금고가 단순한 잠금 장치가 아닌 재석 회장이 직접 만든 퍼즐 금고임을 알게 되었다. 금고문에는 작은 화면이 나타나 있었고 그곳에는 첫 번째 질문이 떠 있었다. 나의 첫 번째 죄는 무엇인가? 준영과 서희는 당황했다. 그들은 미술품이 뇌물이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어떤 사건과 연관되었는지는 몰랐다. 그들은 서로의 기억을 더듬으며 재석 회장의 과거 행적을 되짚기 시작했다. 퍼즐을 풀 때마다 화면에는 15년 전 세림건설이 무리한 공사로 건물을 무너뜨렸던 당시의 뉴스 영상이 재생되었다. 불법 로비, 뇌물수수 등 재석 회장의 추악한 과거가 담긴 영상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오직 탐욕에 눈이 멀어 퍼즐을 계속 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그들을 잡는 가장 강력한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마침내 마지막 퍼즐이 풀렸다. 금고문이 천천히 열리자 그 안에는 미술품 대신 실시간 감시 카메라와 비상벨 그리고 고해상도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이게 무슨... 준영과 서희는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퍼즐을 풀 때 나누었던 모든 대화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가 당했어. 준영이 소리쳤다. 그때 금고문 뒤에서 김재석 회장이 나타났다. 그는 그들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너희들의 탐욕이 너희를 잡았구나.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이지은 기자가 재빨리 경찰에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포위했다. 준영과 서희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들은 준영과 서희를 체포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다. 재석 회장은 경찰서에서 사건 경위를 진술하며 자신이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고통과 배신감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죄는 명백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재석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재산을 내려놓고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고백했다. 그는 15년 전 건물 붕괴 사고의 진실을 밝혔고 미술품 컬렉션의 정체가 뇌물이었음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재석 회장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미술품을 경매에 붙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지은에게 말했다. 나의 마지막 속죄를 지켜봐 달라. 한때 자신의 명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재석 회장은 이제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은밀한 금고는 더 이상 탐욕의 상징이 아닌 정의와 속죄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